5월달하고 6월달은 그 달력을 보니까 그 5주 수업이 가능합니다. 5주 수업이 가능해갖고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을 이제 그 2차만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갖고 좀 내용을 조금 더 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3시까지만 하겠습니다. 3시까지 하고 만약에 내가 2시 넘으면 내가 허리 아프다 하신 분은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1시간은 동영상 들으면 되니까 무리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하여튼 시험에 올해 나올 것만 이제 하는 거니까 안 가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에 나온다는데 들어야지. 꼭 들으시고,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그 2차 과목은 할 수 없어요. 공법이나 이 등기법은 무리하게 해갖고 점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공법은 양이 많으니까 절대 꽈락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잘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 등기법은 뭐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해소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제가 그 하라는 것만 부지런히 하셔갖고 하여튼 그것만 잘 찍어서 잘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국가고시는 항상 이 문제가 오지선다형이죠?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 이 지금 뭐예요? 40문제니까 원래 옛날에는 답이 딱 몇 개씩 있어요. 이거 8개씩 있어요. 근데 이 눈이 깨진 게 이 지금 뭐예요? 이 수능은 작년부터 깨졌습니다. 작년부터 수능이 이제 그 답이 딱 똑같이 있는 게 깨져갖고 이제는 아무리 적어도 8문제 아무리 적어도 몇 문제는 5문제 나오고 있죠? 뭐 이렇게 9문제 뭐 11문제 이런 식으로 깨졌어요. 눈이 깨졌는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뭐 1번 답이 하나뿐이 없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최소한 몇 개 이상은 있어요. 5개 이상 있어요. 그래서 답을 30문제 갖고 이제 승부를 걸어봐서 그 이론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40문제가 나온다면 상위 문제가 몇 문제고 13문제고 중위 문제가 14문제고 그죠? 14문제고 하위 문제가 몇 문제이고 13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상위 문제 있죠? 상위 문제 한 10문제는 버리자는 얘기예요. 10문제. 그것까지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문제 정도만 30문제 갖고 그 범위 내에서만 승부를 걸어보자는 30문제 갖고 거기서 승부를 딱 걸 다음에 그 다음에 찍어서 답이 몇 개 적어도 5개 뭐예요? 이하로 나온 것은 거기로 뭐 해버리자는 얘기예요. 몰아서 이렇게 밀자는 얘기예요. 그럼 나 막판에 그렇게 자꾸만 내가 뭐예요? 습관을 들여서 해야지 내가 생각한 게 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찍어보면 한 번도 안 맞잖아요. 막 이렇게 피해가잖아. 그걸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그걸 또 지금까지. 이게 마지막 시험일지 모르는데 이게. 생애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게. 여러분 또 뭘 공부 또 하겠어 이거? 생애 마지막 시험이니까 마지막이라도 한번 이렇게 미련을 버리시고 하라는 얘기예요. 몇 문제 갖고 승부를 걸라고 30문제 갖고 승부를 걸지 무리하게 뭐 다 하려고 괜히 다 해봤자 남들이 하니까 한다. 그런 욕심 버리잖아. 남들이 하면 뭐라 생각해? 그래 너 열심히 해서 수석하라고 그러고 나는 붙기만 하겠다. 그게 최고야. 붙는 게 좋은 거지 뭐. 하여튼 나중에 막판에 컨닝 페이퍼 자 지금 여러분 암기기 방법 있죠? 요거 말고 앞뒤장 한 장짜리로 컨닝 페이퍼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 거니까 주변에 복사집 좋은 데 가갖고 미리 주인하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요거 내가 한 장 가져올 테니까 그 습자지 얇은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앞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꼭 미리 해놓고 나서 왜냐면 걸리면 먹어야지 이건 못 먹잖아. 그 습자지는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증거주의니까 증거를 없애야 돼 증거. 그러니까 미리 복사해갖고 가서 걸리면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거 먹고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분명히 뭐예요. 다시 저기에서 절대 뭐예요. 다 하겠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시간이 마땅치 않아. 시간이 없어요. 절대 이 1차 과목 민법하고 학계로는 10월달까지 놓지 말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놓는 순간 뭐예요? 놓는 순간 그 점수는 하락하니까 충분히 뭐예요? 끝까지 해야 되니까. 자, 이제 그 뒤에는 거 볼 거 없고 뭘 보냐면요. 여러분 시험 문제 올해 나올 게 저거예요. 접수받고 그 각하사유 있죠?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각하사유를 보자. 어디 보시냐면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넘어서 자 279페이지 있죠? 거기 등기 신청이 접수예요. 그래서 서류 가지고 뭐 해오면 접수를 해오면 등기를 접수하고 해도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서 그다음에 뭐예요? 자 등기관이 심사를 해요. 심사하는데 그게 서류만 심사한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이게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해요. 원칙도 아니에요. 기본 제도가 형식적 심사예요.
그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만 보는 거예요. 서류만 보는 거예요. 서류만. 자,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할 때 심사를 합니다. 기록할 때 서류가 완비하면 뭐예요? 서류가 다 갖춰 있으면 기록하고, 어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무슨 표시를 해요? 식별번호를 표시해요. 자, 식별번호 표시하면 등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된다. 완료.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서류가 미비하면, 서류가 뭐하면, 미비하면 뭐 한다는 얘기 이거 각하를 해요. 각하.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확한 뜻은, 이 각하의 정확한 뜻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각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외울 거 없고, 등기를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각하가 뭐냐 그런 거 안 나오니까. 등기를 받는 거다 안 받는 거다 안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그 각하사회 중에서 우리 법 몇 조에 29조에 몇 조에 29조에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자, 몇 개를 11개의 각하사유가 있어요. 몇 개 있다고? 11개의 각하사유를 정해놨어요. 11개의 각하사유를 정했는데 중요한 게 281페이지 있죠? 그 281페이지에 거기 2번 있죠? 그거 별표해서 그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몇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281페이지. 자, 어디가 중요한지는 알고 찾아놓고, 자, 좀 주무실 때도 별표 해놓고 주무세요. 별표 크게 해놓고, 꼭 그거 해놓고 주무세요. 자, 그래서 거기,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봐야 됩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그래서 기억부터 뭐까지? 치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장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하고 뭐는 기억하고 니은은 안 외워도 돼요. 왜? 거기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요? 등기 능력이 없는이 눈에 띄어. 없는 물건 나오죠? 그래, 없는 물건이 예컨대 뭐예요? 모델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햇빛 가리개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아는 권리는 뭐예요? 또는 권리라 그랬으니까 점유권하고 유추권 그런 얘기 지금. 법령의 근거가 없다 그랬죠? 그 기억과 니은 외울 거 없고. 자,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분리처분을 금지한다는 게 핵심어예요. 분리처분을 금지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물건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뭐예요? 물건은 뭐가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작권이 있고, 얘기해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물건 몇 가지에 대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그죠?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보존이니까 보존 이전 뭐라고 설정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 그죠? 변경.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요 지금 세 가지가 이제 기입등기라 그랬고, 변경, 소멸 중에 우리는 멸실 등기 잘 안 나오는 게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말소등기예요. 말소등기 나오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얘기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에서 문제 나오는 기본적인 얘기가 소유권에 대해서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뭐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하죠? 그래,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의 이전이 있고, 소유권에 뭐가 있고, 변경인데 이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뭐라고? 말소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에 뭐라고 이거? 가압류 가처분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보면 이 지역권은 뭐가 안 되는 거 이거? 이전 등기 안 돼요. 이 소유권은 어디에? 지역권은 소유권에 붙어 다니죠? 그래, 이 지금 2가지만 주된 권리고 나머지 3가지는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 이 지역권은 어디에? 소유권에. 그러면 소유권에 붙어 다니까 여러분 부종성이 뭐예요? 부종성이? 그럼 수반성은 뭐예요? 아니, 수반성도 따라다니는 거, 부종성 따라다니면 그게 뭐? 참 희한해. 여기서 여기 가는데 그렇게 그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종성이라는 거 자기가 한번 부종성이 뭐냐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부종성 하게 되면 이 종자 있잖아요. 종자. 이 종이잖아. 종. 이 종이야. 이게 뭐라고? 종이야. 이렇게 종. 그러면 종이면 너 종 치고 싶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너 뒤지고 싶냐?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부종성이지. 그런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 수반성도 따라다니는 거고, 뭐라고? 부종성도 따라다니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수반성은 따라다니다 치자. 부종성은 돈 갚으면 뭐예요? 저당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지. 죽는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
너 그 말을 할 때 그렇게 너 죽고 싶냐 그렇게 얘기해. 너 종 치고 싶냐 이렇게. 그게 뭐라고 이게 부종성이에요. 뭘 같이 한다고? 운명을 같이 한다. 이제 그 얘기지.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쓰려고 그만 써. 그렇게 맨날 그거 써놓기만 하고 그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뭐로 쓰냐는 얘기니까 할 때 계속 저기 해야지. 부정성이 뭐라고? 뭘 같이 한다고? 종치고 싶냐?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운명을.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뭐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이거. 유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같이. 아니 그 유역지 소유권자 애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유역지 소유 갑이 땅 팔아버리면 모두 같이 가는 거 이거. 지역권도 같이 가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운명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운명도. 그게 부정성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법을 등기법 공부하는 기본 개념은 이 지금 뭐예요. 강론이 중요한데 이 소유권이나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이거는 뭐예요. 설정하고 지역권 빼놓고 지역권 이전된 게 안 되지. 따라다니니까 소유권하고. 이전된 게 안 되고 뭐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는 뭐가 설정된 게 뭐예요. 소유권의 변경 자 지상권의 전세권의 변경 등기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 뭐가 나오고 이거 말소 등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기본 원리를 좀 이해해 두시고 방금 여기서 분리처벌하지 못하는 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지역권은 뭐가 안 된다는 게 이거. 이전된 게 돼야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 소유권과 붙어 다니니까. 자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게. 그래서 세 가지가 뭔데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분리하지 말고 지역권은 이전된 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그 아래 뭐에 써있어 거기. 자 미음번에 저당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니까 그 채권과 분리해서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자 다른 채권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 디귿과 이제 미음을 이해했고 니은은 안 해도 되죠? 하도 들으니까 농지에 뭐가 안 되고 전세권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그래서 자 비읍번에 뭐예요?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하고 자기 집만의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이응이 그 얘기예요.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가처분 등기 신청한다고 무조건 틀려요. 왜? 가압류 가처분 나면 당연히 뭐니까? 촉탁 등기니까.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촉탁 등기니까. 그래서 거기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했죠? 그 다음에 치읓은 뭐예요? 거기 없는 법률상 허용할 수 없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법률상 허용할 수 없다는데 그 등기를 각하해야 되겠지.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오면 헷갈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 기억부터 뭐예요? 치까지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죠?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머릿속에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메토 그 이론은 뭐예요? 이론은 관할 위반이고 이론은 뭐라고? 관할 위반이에요. 이론은 관할 위반이고 이혼은 뭐라고? 이혼은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할 것이 아닌 경우인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꼭 외워야 되는데 일단 머릿속에 자 뭐부터 이거 부일령 있죠? 부일령 뭐예요? 부일령 조소지 뭐만에 자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아니 보상 없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등기 해오지 말라는 얘기니까 저당권 등기나 이전 등기 해오지 말라는 게 부동산 일부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이게 지자가 지분이죠?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용익물권 등기 해오지 말라. 그거 등기 받지 않겠다는 게. 그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고 이거. 상속 등기 안 된다.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자.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정리가 머릿속에 되면 그 다음에 분리해서 뭐 하지 못하는 거 처분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지역권 이전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과 분리하지 못하고. 그죠? 요거하고 요거 외웠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게 뭐예요? 농지에 뭐가 안 되고, 전세권 등기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없느냐? 그죠? 그렇게 정리하라는 게 있고, 차례대로 외우려 하지 말고, 뭐부터 먼저 기억하고, 부일령, 조소지, 자기 집만에 뭐 없다? 보상 없다. 그 다음에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지역권이 젖는 게 안 되고, 자,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 그거 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농지전세권 등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없는 이렇게 기억하다. 꼭 기억합니다, 이거. 이거 지문에 그대로 나오면 뭐예요?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틀리지 말으셔야 돼. 자, 꼭 별표 두시고, 자,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거는 뭐 시험 문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디 여러분, 거기 286페이지 있죠? 앞에서는 배웠지만,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 있죠? 기록할 사항 중에서 우리가, 자, 어디에 표제부하고 갑굴구 이게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굴구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문제 나오면 다음 중, 자, 봤지만 다음 중 어디에 이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 나와야 돼, 이거. 갑굴구가 답이겠죠? 다음 중 갑굴구 사항란의 기재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표제부의 기재사항이 답이겠죠? 그러면 다음 중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면 답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라고? 접수번호예요. 뭐라고? 접수번호입니다. 이 접수번호는 서로 다른 구는 뭐예요? 순위를 따질 때 뭘 봐야 돼요? 접수번호입니다. 그러니까 표제부는 절대 뭘 안 써요? 접수번 안 써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이게 바로 대지권 뜻의 등기. 무슨 등기라고? 대지권 뜻 등기, 뜻 등기.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사항란에 하는 거, 사항란. 그죠? 그 다음에 사항란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 이 표제부는 무슨 등기예요, 이거? 대지권 등기, 대지권. 자, 줄 한번 쳐놓습니다.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등장하면 내용은 이해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86페이지 표제부 등기 나오죠? 자, 표제부 등기 나와갖고, 여러분 뭐예요? 자, 거기 1번에 그 신청 접수 연월일, 등기받은 신청 접수 연월일 쓰죠? 근데 거기, 자, 갑구와 을구와는 달리 뭐예요? 접수번호 안 쓴다는 써 있죠? 그래, 접수번호. 그거 한번 줄쳐놓고 접수번호. 등기 목적은 뭐예요? 아시니까. 등기 목적은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그게 목적이니까. 하여튼 접수번호가 나오면 절대 표제부에 안 씁니다. 그 다음. 자, 280페이지. 거기, 그 280페이지 어디 보면, 자, 디귿의 구분 건물이 나오고, 니을에 뭐예요? 구분 건물에 대지권 있을 때, 줄쳐보세요. 뭐라고? 구분 건물에 대지권 있을 때 그 권리 표시하는 거예요. 대지권의 권리 표시. 그게 어디에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B번에 구분 건물 표제부에는 무슨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대지권의 표시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 대지권 등기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뭐예요? 갑굴구 이게 나오죠? 그래요. 갑굴구 이게 나와요. 그래서 갑굴구 거기, 자, 일단 쌍가루 2번에 갑굴구의 기록사항 그래서 거기 쌍가루 동그라미 3번 있죠? 무슨 번호가 있어요? 그래. 접수번호 동그라미 접수번호. 접수번호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저 어디 있어, 지금? 대주권 얘기가, 갑굴구에, 자, 갑굴구에, 거기, 그, 기타 사항 얘기인데, 거기다, 자, 여기 넘기지 마시고, 맨 밑에다가, 밑에다가 쓰세요, 거기다가. 무슨 등기라고? 대주권 뜻 등기라고 쓰세요. 뭐라 쓰라고? 대주권 뜻 등기.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자, 거기 갑굴구의 등기사항 중에 거기 대지권 얘기 안 나왔죠? 대지권 얘기 안 나오니까 거기 아싸리 그 280페이지 맨 아래에다가 큰 그 빈칸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대지권 무슨 등기라고? 뜻 등기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라고? 갑구, 을구, 사항란에 쓰는 거예요. 사항란에. 자, 그래서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 나오면 답이 뭐라고? 하나는 뭐예요? 접수번호. 하나는 뭐라고? 대지권 뜻 등기. 이 대지권 뜻 등기가 저번주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디에 이 일동 건물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의 전유분 표제부 있죠? 표제부 있는데, 어디에 이 아래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등기 표시를 하면, 어디에다가 등기하면, 이렇게 뭐예요? 갑굴구에 등기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토지까지 미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 어디에? 이 갑구나 을구에다 갑구에 이렇게 뭐예요? 건축업자 갑이 자 빌라주고 분양했으면 이제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여기다 2번 뭐라 쓰는다고? 소유권이 뭐라고?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대지권 무슨 등기라고? 대지권 뜻 등기다. 이게 뜻 등기. 그럼 어디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일동 건물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요 하단부에 무슨 표시? 대지권 표시하죠? 이런 등기를 표제부에 무슨 등기 한다고?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쓰는 거고? 표제부에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다 쓰는 거라고? 토지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쓴다. 이제 그런 얘기지. 자, 무슨 단어 갖고 헷갈리지 말자고. 뜻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느냐 따라 차이다. 이건 뜻 쓰면 건물등기부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 등기부에다가 토지등기부에. 그죠? 근데 왜 아파트는 왜 토지등기부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나중에 아파트 재건축하죠.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뭐예요? 건물 철거해버리잖아. 그러면 그 신탁등기를 어디다 해야 돼요? 토지등기부 해야지. 신탁등기를 조합원들이 조합장 앞으로 신탁등기 해놔야 되잖아. 그걸 어디다 해야 된다고? 토지등기부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살지만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거 뭐가 있어야 되니까 토지등기부 있어야 된다니까. 그 토지등기부에다가 여기다가 이전 등기하면 땅까지 파는 거니까 왜 이걸 일체성의 원리라 그러잖아. 일체성의 원리. 무슨 원리라고? 일체성의 원리. 그래서 아까 그 제트란 사람이 자, 이 아파트 뭐에 사면 이 101호도 산 것이고 이 건물 있죠? 자, 이 101호도 산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땅에 대한 면적 얼마? 400분의 100도 2개 산 거라고. 이게 무슨 원리라고? 일체성의 원리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산 거니까 여기다 등기하면 토지 등기부 안 해도 되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 써놓았다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건물 표시 써놨다 그랬죠?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대지권 뜻등기다. 뜻등기. 이거 한 10번 들어야 됩니다. 몇 번 들어야 된다고? 10번 들어야 돼. 이거 한 번 들어갖고 몰라 이거. 계속 들어야 돼. 반복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파트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고? 있다니까. 거기다 뭐라 써놓는다고? 대지권 뜻이라고 써놓는다. 뜻.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써있으면 대지권이란 단어 뒤에 뭐가 써있으면 뜻이라고 써있으면 이렇게 뜻이라고 보이면 이건 어디다 하는 거라고? 토지등기부에다 하는 거라니까. 사학난에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번 주에 문제도 풀어봤는데 전혀 기억이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진짜 그 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확인하고 가야지 여러분이 또 다시 기억이 나니까. 어디 보시냐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여러분 책에 자 2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자고?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그 229페이지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몇 번 문제 보자고? 2번 문제. 거기 표시돼 있죠? 연필로. 에? 그 표시 안 돼 있으면 저번 이제 안 오신 분이야. 에? 그 뭐냐면 거기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거 써있죠? 기록하지 않는 거 어디에? 229페이지에 2번 문제 229페이지.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거 물어보면 자 7번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거 물어보면 답이 몇 개?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 뜻이라고 써있는 게 몇 번이라고 했어요? 그게 답이라니까. 이제 다시 들었죠?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저 10월 달까지 제가 저거 한 1000번은 얘기할 거예요. 몇 번 얘기할 거라고? 1000번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 물으면 답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라고? 접수번. 하나는 뭐라고? 뜻등기. 그래서 5번에 거기 뜻이라고. 그것도 맨 끝에 대지권이라는 뭐라고? 뜻. 그 어떤 분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대지권 뜻이 아니라고 대지권이라는 뜻이라고 써있는데 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대지권 뒤에 뭐가 들어가면 뜻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어디다 쓰는 거라고? 사학난이에요.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또 모르신 거 있으면 이따 물어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중요한, 자, 쭉 넘기겠습니다. 이제 그 각종 권리 보겠습니다. 각종 권리가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자, 변경 등기하고 이거는 좀 이따 보고 보존 등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자, 보존 등기를 먼저 보면은 32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집중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등기 하는 거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 그 별표 크게 드시고. 자, 꼭 기억합니다. 올해 꼭 나와요, 시험 문제.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6년 동안 계속 나오다가 작년에 피로감이 있었더니 작년에 쉬었어요. 올해는 꼭 나와야 돼요. 올해 꼭 나오니까 이 보존 등기는 꼭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분명히 뭐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등기법이 자, 부동산 등기법이 목차로 따지면 세 가지로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어디에서 관할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청 뭐가 있다? 절차 부분이 있는데 절차를 뭐로 나눈다?
총론하고 강론 나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 강론입니다. 각종 뭐라고? 각종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하고 각종 등기의 특별 절차입니다. 그러면 각종 권리, 그래서 뭐예요? 일단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먼저 등기부를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고,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저당권 있고, 임차권 있어요. 각종 등기, 그 다음에 변경 등기. 자, 후발적으로 사유가 생기고 고친 거 변경. 처음부터 잘못 쓴 건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물권 변동과 상관없는 뭐예요? 가등기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물권에 상관없죠. 그러면 등기법 몇 문제? 12문제 중에 우리가 뭐예요? 어디서 이제 강론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 강론 여기서 보통 반타작이죠? 5문제, 6문제. 6문제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뭘 그랬냐면 이렇게 뭐예요? 각종 권리 5개 물권 중에 소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중에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보존 있고, 이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설정 있고, 변경 등기 있죠? 변경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소멸하는 게 있는데, 소멸이 뭐예요? 표제부는 몇실이고, 각굴구는 뭐라 했어요? 이거 말소 등기. 처분 제한. 자, 압류가 처분.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 전 등기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존 등기, 전 등기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소유권의 변경 등기는 안 나와요. 자, 소유권의 변경 등기는 나오는 게 뭐라고 이거? 자, 특히 전세권하고 저당권의 뭐예요? 변경 등기. 왜? 전세금이 증가하거나 저당권의 채권액이 뭐 할 때? 증가 감사할 때. 그게 하는 게 뭐라고 이게? 그게 변경 등기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설정 등기,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자, 기본적으로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이런 각종 모든 권리에 대해서, 자, 요새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권리를 다 뭐 할 수 있다고. 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등기부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뭐예요? 표제부에, 이렇게 표제부, 그 다음에 갑골구에, 자, 이렇게 이렇게 뭐 해놓고, 이렇게 1번에서 표제부의 표시상, 충청도 지번이 100, 답이고 면적 얼마? 500. 그죠? 그 다음에 1번에서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그죠? 그러면, 자,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의리다 아니죠. 그럼 이렇게 등기부가 이렇게 각종 권리 등기가 이렇게 뭐예요?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내용은 뭐 하는 거지? 이 내용들을 써 있는 내용들을 예컨대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 내용들을 뭐 하는 거 이거 고치는 거라니까. 이건 뭐 하는 거라고? 고친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답에다가 집어줘서 2번 뭐라고? 답을 뭐로 고치는 거? 대로 고치는 거.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일부 고치는 거. 후발적. 그죠? 처음부터 잘못 써도 고치는 건 뭐예요? 경정 있고. 그 예컨대 만약에 어디 서울에 살다가 2-1번에서 2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어디로? 광주로 이사 왔다. 이게 명의자의 뭐라고? 표시 변경이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을이 뭐예요? 병한테 돈 주고 뭐예요? 자, 이걸 말소시키죠? 자, 1번 저당권 무슨 등기라고 이거? 말소 등기라니까. 말소 등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이 물건이 새로이 등기부에 뭐 하는 것이고 올라서 이렇게 써 있는 것이고 이렇게 쓰는 것이고 자, 이렇게 뭐예요? 변경, 경정, 말소 등기는 뭐 하는 것이고 일부 고치거나 뭐라고 전부 지우는 게 그죠? 그게 이제 뭐예요? 이거 고친다는 개념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지금 이 총설에서 뭐예요? 총설에서 기본 뭘 배웠어요 지금? 의, 두 번째 기능,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종류 배웠을 때 각종 종류에서 뭐예요? 각종 권리, 이 소유권 보존 등기, 기본 뭐예요? 객체,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청 절차, 공동이냐 단독이냐, 등기 실행, 이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여기서 배웠어요 지금 이거. 등기 종류에서 뭘 배웠어요 이거? 주등기로 하느냐 뭐 배웠어요 이거? 부기등기였죠? 그 여기도 이제 뭐예요? 이 보존 등기를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 하겠죠? 주등기. 이거 이게 지금 이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등기 대상 배울 때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공유지분이 대상이 되느냐, 이게 뭐라고? 이 객체, 이게 객체. 다 앞에서 배웠던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민법도 뭐예요? 민법 총칙을 배우는 이유는 총칙에 어디하고, 채권하고 물권하고 뭐예요? 거기에 뭐 하듯이 적용되듯이, 등기법에서 앞에서 뭐 배운 거, 이거? 이 총설 부분 배운 거 있죠? 여기서 뭐예요? 여기 등기절차 총론 배운 거, 여기에. 자, 기본 뭐예요? 당사자 신청주의. 오늘 출발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올라가느냐,
세 번째 이게 뭐라고? 공동 단독이 이게 뭐야 이거? 이 등기를 각종 등기를 이게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게 보면서 뭐예요? 이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 등기니 뭐예요? 변경 등기니 이 말소 등기 할 때 이게 단독으로 하는지 공동으로 하는지 기본 맥락이 서야 된다는 게 기본 맥락이. 그 기본 맥락을 이해하면 그 내용만 이해해도 뭐예요? 이해해도 그냥 아하 이 문제구나라고 이제 적고 들어가니까 일단 뭐부터 이렇게 뭐예요? 중요하다고 한 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게 주등기로 하냐 부기등기 이건 기본적인 거 이 세 개는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니까 이게 기초라는 게 이게 기본 기초 맥락이라는 게 이거에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죽으라고 외우는 거야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 무조건 외우는 거야. 왜 등기부 만들려면 이 등기부에 이게 등기부가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등기되는지 일부가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건지 단독으로 하는 건지 뭐예요? 등기 받을 때 그걸 알아야 되고 이게 등기부에 쓸 때 이렇게 뭐예요? 1번, 2번 아니면 2-1번 이게 부기등기 하는지 주등기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거 이제 깨우쳐야 된다는 게. 그래서 지금 뭐 공부할 때 지금 보존등기 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할 사항이 뭐라는 게 이거. 객체가 어떻게 되냐, 객체가. 앞에서 배웠어요. 보존등기는 부동산 일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부동산 일부 되는 거 뭐 뿐이 없으니까. 용익물건만 되니까. 그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329페이지에 보존등기 의의하면 뭐예요?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보존등기 한 거예요? 이미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미 취득했지. 팔아먹으려면 등기하라는 게요. 그 의의는 필요 없고. 객체에 나오죠? 객체 중요하다는 게. 줄쳐보자는 게. 뭐라 써 있어요? 일물 일권 내지 일부동산 1등기 1억의 원칙상 보존등기는 뭐예요? 한 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건 뭐로 외우냐는 게요. 당연하지.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안 되는 게 저 중요하지. 뭐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부동산 특정 일부는 용익물건만 되니까 일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집만이 뭐 없다고? 보존등기 없다고 왜 그랬잖아요. 자기 집만이 뭐 없다고? 보존등기하고 뭐예요? 상속등기 안 된다. 보상 없다. 이렇게 외우라는 게 자기 집만 나오면 보상 없다. 중요하다 그랬죠? 꼭 줄쳐놓고 꼭 암기해두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신청에 관한 경우 나오죠? 그래서 일단 자 신청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자 보존등기는 공동으로 해야 돼? 단독으로 해야 돼? 이거 단독이겠죠. 그래요. 그거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틀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각종 권리가 나오면 일단 뭐라고? 객체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걸 머릿속에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단독으로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자 일단 보존등기는 뭐예요? 네 가지 뭘 가지고 바다 매립해서 뭐예요? 바다 매립해서 최초로 소유권자로 만약에 뭐예요? 갑이 바다 매립해서 대장을 최초로 만들면 대장상 최초로 뭐 이렇게 대장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 합니다. 자 그런데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이 미등기 보존등기 하는 거니까 자 대장에 뭐예요? 자 소유권 다툼이 있어서 뭐예요? 뭐가 있으면 판결이 있으면 판결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 미등기 부동산 수용하죠? 미등기 수용은 당연히 뭐예요? 보존등기 할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특도 시장 군수 뭐예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이거에 대한 확인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건물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는 된다 안 된다? 토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장 등본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토지든 건물이든 일단 토지 대장 있죠? 대장이 뭐라고? 대장이 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이 꼭지점 있죠? 꼭지점. 자 꼭지점. 그 여러분 모서리는 어디가 모서리예요? 이게 모서리예요? 꼭지점이에요? 이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이 모서리는 뭐하고 뭐가 만나는 점이에요 이거. 에? 면과 면 있죠? 면과 만나는 게 선분이죠 선분. 뭐하고 뭐가 면하고 면이 만나는 뭐예요? 선분이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이거 꼭지점이에요. 누가 자꾸 와서 또 그 꼭지점 아닌데 얘기할까봐 내 불안해서
이거 꼭지점입니다. 그러면 꼭지점 누구? 최초. 뭐 하자고? 최초로 등록된 자, 최초. 그 다음에 상속인. 그 다음에 포괄물 받은 사람. 포괄 이중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뭐 받은 사람? 소유권 이등록된 자. 그 네 사람이 대장 가지고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여기 1번 자 2번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적적자 나오죠? 그 쌍가리 1번 출치입니다. 뭐라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뭐한 자? 등록된 자. 그 다음에 그 상속인 항상 소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그 밖에 뭐라고? 포괄승계인. 그 포괄승계인의 대표적인 자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장 등본의 소유자로 보존등기할 수 있는 자는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자 넘겨보시면 또는 뭐예요? 그 상속인 그 밖에 뭐예요? 포괄 승계인 나오죠? 그래서 가로 열고 대표인 사람이 누구라고? 포괄적 수증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외워두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예외 뭐한 사람? 두 번째 줄에 대장 등본에 의해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요. 못한다. 그래서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자 천재지변에 의해서 뭐예요? 등기소가 폭격을 당했거나 아니 뭐예요? 유실돼서 등기부는 없는데 이 대장 등본에 의해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자가 소유권 이전을 소유권 이전 병이다 이게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된 자는 보존 등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앞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 병이란 사람은 이 갑이란 사람이 하거나 이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 상속인 해야 된다. 상속인이 안 해주면 뭐예요? 소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록된 사람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또는 누구는 또는 상속인을 한다 못한다. 상속인은 못하는 게 원칙이다는 거죠. 근데 예외 그 예외가 어디 나왔어요 이거? 자 동그라미 4번에 그 예외적으로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았어요. 옛날 뭐 자유당시로 때 분배농지 상한이라든가 국가로부터 사정받고 땅을 받은 사람도 있죠. 국가한테 받았다면 국가가 뭘 안 하니까 보존등기 안 하니까 직접 뭐 할 수 있다고 이거 이전등기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대장 등본을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 해줄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 네 사람이다. 최초 소유 상속인 포괄 유증받은 사람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이전된 사람 있죠? 외웁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판결 얘기는 쌍가리 1번 판결 얘기다. 그 판결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예요. 항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자가 하는 거니까. 그럼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자, 안 되는 걸 뭐예요? 안 되는 걸 두 가지 외웁니다. 왜? 거기 1번에 뭐예요? 판결의 종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 인청인의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을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의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거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도 간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등기법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란 단어 내가 이 단어를 봤어요. 이 단어를 보면 일단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이따야 무조건 뭐로 끝나야 된다고? 이따라니까 그냥 몰라도 공유물 분할 판결 나면 맨 끝에 뭐라고? 그냥 이따야.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걸 눈치채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는 단독 신청도 있다. 모두 할 수 있다고 보존등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끝내야 된다니까. 그런 생각 하라니 그런 생각.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서 외우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눈치를 채고. 그래서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판결의 상대방은 그런 얘기예요.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이나 대장상의 소유자는 뭐예요? 공란으로 비어있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땅은 뭐예요? 국가가 나래요. 국가 상대로 소송하고 건물은 누구 상대로? 건축허가를 상대로 할 수는 없고 건축물 대장 작성 왜? 건물은 지방세가 없기 위해서 지방세법에 써 있으니까 자 그 건축물 대장 작성되는 뭐예요? 지자체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갑이 뭐예요? 갑이 바다 매립해서 뭐예요? 대장 만들고 대장 가지고 뭐예요? 보존등기 하러 갔더니 자, 이 토지대장의 소유권자가 누락이 됐다. 누락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이 땅은 국가가 나리니까 소송하더라도 누구 상대로 소송해야 돼 이거. 국가 상대로 소송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 받으라는 게. 근데 자, 갑이란 사람이 신축 건물 짓고 뭐요? 자, 이 건축물 대장이 만들었는데 소유권을 누락했다는 게요. 그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주체는 지자체예요. 왜? 지방세가 거기 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갑이라는 자, 건물 신축 건물 짓는 사람은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되고 누구 상대로? 지자체 상대로 소송하고. 그러니까 틀린 답으로 의자 틀린 답. 판결 얘기 나오면 뭐예요? 건물은 누구 상대로? 국가 또는 뭐예요? 누구 상대로? 자, 건축주 상대로. 자, 건축허가 명인 나오죠? 건축주나 건축허가 명인 상대로 뭐예요? 상대로. 자, 상대로 뭐예요? 것과 또는 건축주 상대로 무슨 판결을?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소유권 확인 판결은 뭐예요? 자, 아니 된다. 대상이 아니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절대로 뭐예요? 거기 더보기 중에서 그래요. 더보기 중에서 위 판결을 해야 되지 않는 거 1번은 안 나오니까 2번 줄 치세요. 거기 2번 건축물 대장 건물을 상대로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그 다음에 건축허가 명인 다른 말로 뭐라고? 건축주 상대로 뭐예요? 확인 판결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부자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수용 나오죠? 여러분 민법에서 수용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 정한 성질이 자 우리가 뭐라 했어요? 계약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수용은 민법이 정한 성질이 뭐예요? 원시득이겠지. 에? 원시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미등기니까 수용은 뭐 하면 돼요? 보존등기 하면 당연하겠죠? 근데 자 조금 있다가 이전등기 할 때는 등기된 부동산은 수용은 뭐예요? 아무리 원시이지만 이전등기 합니다. 그래서 수용은 뭐예요? 그 보존등기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그 파란색에 그랬잖아요. 기등기 이미기자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도 원시 취득이지만 보존등기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게 이거 이전등기 한다 했죠? 다시 보자.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루 사면 특별자치도지사 있죠? 그건 연역적이에요. 그래서 어디 위에다가 옛날에 시 땅에다가 뭐예요? 무허가 건물 짓고 사고 뭐예요? 무허가 건물이 뭐 하면서 아파트 지면서 재개발되면서 이 건물에 대만 양성화 시켜줘 갖고 뭐 했다는 얘기니까 보존등기 시켜줬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뭐 안 된다는 게 이거. 자, 건물만 할 수 있는 것이 토지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자, 그래서 아까 자 뭐 할 때 아까 대장 그랬죠? 네모나게 대장 그릴 때 대장하고 토지하고 건물은 세 가지는 같아요. 이 세 가지는 같습니다. 그 세 가지 뭔데? 최초. 그 다음에 뭐라고? 상속인. 그 다음에 포괄유증 받은 사람. 요거 토지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이고 건물은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소주의 그것만 하나 틀린 거야 하나만. 하나 틀린 겁니다. 그래요. 절대 여러분 한 번 듣고 한 번 듣고 딱 이해가 되고 다 외워지는 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사이버예요 사이버. 그러니까 듣고 까먹고 반복해야 돼요. 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듣고 까먹고 하다가 그 27일 우리 요래 시험이 27일인가요? 27일 아침에 생각났다가 밤에 또 까먹는 거야. 그 생각날 때 그때 찍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합격의 비결이야. 근데 이 주기가 잘못돼 갖고 언제 생각나면 밤에만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런 뭐예요? 그 알아서 하시는 거야. 언제 생각나야 된다고? 아침에 생각나. 아침에. 밤에 생각나면 안 돼. 저기를 바꾸세요. 자, 그다음에 거기 3번에 신청 정보의 기록상 그래서 두 번째 줄 치세요. 뭐라고? 그러나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뭐하지 않는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왜? 없으니까. 뭘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과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등기부상에 1번 갑에서 이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하게 되면 이 주체가 바뀌잖아요. 주체가. 그 주체가 바뀌면 여기에 뭐가 원인이 꼭 써요. 원인을 이게 매매든 뭐예요. 수용이든 상속이든 뭐가 바뀌니까 주체가 바뀌니까. 근데 갑이란 사람이 자기가 신축 건물 짓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가서 뭐 하는 거지? 보존등기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본인이 보존등기 하니까 여기는 원인 행위 자체가 없는 거야. 뭐가 주체가 바뀌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보존등기는 뭐가 없어요. 이거 원인 자체가 없다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보존등기 하니까 여기는 뭐예요? 원인 쓸 필요 없지. 그런데 이전 등기 할 때는 뭐가 바뀌니까 이 객체에 대한 주체가 바뀌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원인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니까 이거. 원인이 없다니까. 본인이 보존등기 원인이 왜 없는지 궁금하신 분은 그건 뭐예요? 그 조상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시고 뭐가 없다고? 원인이 없으니까 없지. 어디만 등기부를 통틀어서 이 등기부를 통틀어서 어디에만
이 보존등기만 원인을 안 쓴다고 여기만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이게 표제부 있죠, 표제부. 이 표제부에는 원인 써야 안 써요? 생각하지 마. 쓴다니까. 여기만 쓴다니까. 여기 지목이 바뀌면 원인이 뭐라고? 지목 변경 쓴다니까. 지목 변경. 어디만 쓴다고? 보존 등기만 원인이 없는 거예요. 뭐만 원인이 없다고? 보존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첨부정보 얘기입니다. 첨부정보 중에 첨부하지 않는 정보 중에서 우리가 거기 등기 원인 진소 계약서 없죠? 의무자 없으니까 등기표 정보 인감료. 그 다음에 거기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나오죠? 그래요. 만약에 허가 나오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지거래 가서 뭐라고? 토지 거래 뭐예요? 거래 허가서입니다. 허가서. 그러면 만약에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갑이란 사람이 자기 땅이 미등기야.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뭐 할 때? 보존등기 할 때 자 이 허가서를 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무슨 등기 하는 거야 지금? 보존등기 하는 거야. 허가서 내야 안 내요? 아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니 거래를 해야지 내지. 아니 보존등기는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 거래나 허가서는 언제 낸다고? 거래를 하잖아. 거래를. 이걸 자꾸 눈여겨보라는 게 뭘 해야 되는 거라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 거래. 그죠? 지금 이 머리는 갖고 다니는 거죠? 눈만 갖고 다니는 건 아니죠 지금. 그죠? 눈만 갖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 뭘 해야 된다고? 거래를 하지. 거래를 해야지 내지. 보존등기는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안 내요. 그러니까 안 내지. 그거 생각합니다. 눈만 갖고 다니지 마시고 뭐라고?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 거래를 해야지 내지. 거래를 안 하는데 낼 필요 없겠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또 까먹어요. 또 까먹고 또 이해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뭘 안 낸다고? 토지거래허 가서 안 낸다. 원인행위가 없으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직권에 관한 보존등기 나오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잘 좀 이해해 두시고 잘 이해해 두시고 자 꼭 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디에서 법원에서 뭐가 와요?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촉탁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 촉탁이 와요. 그 법원에서 촉탁이 오게 되면 그 촉탁이 대표적인 게 아까 네 가지만 기억하라 했어요.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에 뭐예요? 등기명령이라 했어요. 이런 촉탁이 온다. 등기명령. 그럼 이런 뭐예요? 이런 등기 촉탁이 온다. 등기 촉탁이. 그러면 이런 걸 등기관이 뭐예요? 어디에? 등기부에 쓰려면 일단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게 뭐예요? 보존등기 해줘야 했죠?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야지 거기다 뭘 쓸 수 있어 이거. 가압류를 쓰든 가처분을 쓰든 쓸 수 있다. 그럼 이러한 등기를 쓰기 위해서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직권하겠다. 직권. 그럼 이런 거예요. 누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 을이 있으면 을이 얘한테 돈 빌렸는데 얘가 돈 안 갚아.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뭐예요? 을은 뭐예요? 채무를 이양하고 소송하죠? 소송하면서 이 갑이 미등기예요. 미등기예요. 그럼 절대 개인이 뭐예요? 절대 개인이 자 남이 부동산에 남이 미등기 부동산에 개인이 뭐예요? 가압류 못 들어갑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지. 등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 할 수 없이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법원에 아까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 법원에서 뭐라고 촉탁을 한다. 무슨 등기를? 가압류 등기를. 그러면 자 이 지금 갑의 미등기 부동산에서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뭘 기재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쓰기 위해서는 이 등기를 누가 한다는 게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직권한다.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건 직권으로 이렇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 거 지금? 네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개입니다. 네 개. 그래서 그렇게 시험이 잘 나왔다니까. 박스 그려놓고 다음 중 뭐예요? 직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몇 개라고? 네 개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뭐예요? 과연 미등기 부동산에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에 자 법원에서 가등기 촉탁이 있어요. 가등기 촉탁. 그럼 가등기 촉탁 있으면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몇 가지라고?
몇 가지라고? 네 가지라니까.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이 가등기가 안 들어간다니까. 자, 다시 몇 가지라고? 네 가지. 그건 미등기 부동산의 체납 처분에서 압류 등기를 촉탁해요. 등기관이 보존 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몇 가지라고? 네 가지라니까. 네 가지. 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 어디 가지? 자, 지금 배도 고프고 졸려 죽겠고 지금 별 생각이 다 안 나는데 내가 이걸 왜 했지? 막 별 생각이 다 안 나는데 몇 가지라고? 네 가지, 네 가지. 자, 거기 줄 쳐보세요. 직권보존등기. 그래서 어디에서? 자, 1번에 뭐예요? 1번에 자, 줄 치세요.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법원의 뭐에 따라서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있죠? 할 때는 직권으로 뭐 한다는 게 있고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처분 제한 등기를 한다. 그 지금 위에 몇 가지?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뭐라고? 미등기 건물에서 법원에 뭐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했을 때 임차권 명령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보존한다. 그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항상 머릿속에 네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고 네 가지가 아닌 건 아니지. 아무리 여러분 꼬셔도 그 속으면 안 되지. 딱 몇 가지? 네 가지. 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